안녕하세요. 로스고입니다. 오늘은 탄핵 정국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국정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봅니다. 자신들을 조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실 것이라 봅니다. 이번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성동격서 전술은 훌륭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렌식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하드디스크 파일로 서버를 복제하는 건 오늘날 충분히 구현된 기술이고 로그인이나 자료 반출 없이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3년 11월 국정원이 말하길 선관위에 84개 보안 점검 툴 설치를 해놓고 검사 후 퇴실할 때 100% 제거가 안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야기 끝난 것입니다. 계속 국정원이 감시했단 소리죠. 이에 대해 지나 언론들은 한국 보수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집해 전쟁의 위기를 촉발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의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규제하나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요구합니다. 이 법의 규정 위반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경찰과 검찰 공무원 및 구사법 경찰관리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는 선거권자는 누구든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 시, 군의장에게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제228조에 따르면 법관은 현장 출장 조서 및 관여법관 입회하에 증거보존 물품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규정이 할 수 있다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죠. 제243조에 의해서는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빈 투표함일지라도 파괴훼손 은닉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사위투표죄라고 해서 제248조에서는 성명을 사칭, 신분증 위변조 등을 하고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투표수가 갑자기 올라가게 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들이 많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 영상으로도 많이 퍼져 있는데 이렇게 투표 위조나 증감을 시킨 자는 투표 위조 증감죄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공무원이나 선거사무관계 공무원이 이와 같은 짓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명 등 허위 표시를 하거나 우편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 가장 의심받고 있는 방법이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개표기 부정입니다. 이런 의혹이 자꾸 늘어나는 중에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이 2023년에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 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칭해 특혜로 채용을 했고요. 이렇게 10년간 경력 채용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러자 다수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더욱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곳이 채용 비리가 발생해서입니다. 그것도 전부 가족 채용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 사업을 하면 절대 배신자가 안 나타나죠. 또한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의 수사를 계속 방해하며 방탄을 하고 있으며 검사와 기타 공무원들 탄핵을 22번이나 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다시피 했습니다. 민주당의 기만적 행위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고 이에 대해 철회 요구안을 하는 당일 민주당과 야당은 무제한 임대차 갱신법을 통과시키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박수현, 박홍배, 복기왕, 이용우 장종태 진보당의 전종덕 정혜경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등 10명이 공동 발의하였다가 5명의 의원이 서명을 철회하는 바람에 법안이 자동 철회되기는 하였으나 이게 의도가 뭔가요? 집주인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규제하여 전세권자들이 맘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법안입니다. 야당 의원들 머리에는 평등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선관위 문제로 돌아가서 2023년 국정원은 선관위 측에 북한의 해킹 우려에 대해 8차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런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다가
한 달 후 해킹이 있었는데도 보안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해킹이 없었다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국정원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84개 놓고 나왔다는데 없다니요. 이거 당연히 이상한 주장 아닙니까? 해서 국정원 측은 부정선거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공개했었습니다. 언제든 가능하다입니다. 2023년 10월에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총선 자료가 완전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령 선관위가 삭제했거나 아니면 해킹을 해서 삭제했거나 후자라면 선관위는 즉시 정부 및 국정원에 통고 또는 보고하여 이를 해결하려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전혀 보고도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 선거 자료에 대해서 백업 자료도 확인 못했다고 국정원 측이 알려왔습니다. 이 법안은 2008년에 폐기된 법안인데요. 부정선거 관련 자처벌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이유는 오래된 규정이라 폐기했습니다. 과거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제정된 법안인데 이를 폐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특별법이 사라지자마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이래서 정부가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자 나라가 선거 때마다 간첩으로 들끓게 될 수 있다고 판단이 서겠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 봅니다. 상황이 이러자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넣어도 수사도 안 되고 280여 건이 부정선거 재판이 걸렸는데도 재판을 미루고 수년째 저러고 있으니 부패한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정부가 계엄을 내리자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저러는 겁니다. 야당이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라고 우기죠.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영토 일부 전부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목적범이어야 합니다. 어디 대통령이 그런 목적을 비춘 증거가 있나요? 영토 일부라도 시나 도 단위를 점령해야 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 하나 정도가 국토 참전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국무위원들 다 소집해서 의견 모아서 계엄 내리고 목적을 달성하고 바로 계엄 해제까지 불과 5시간 정도 걸렸어요.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지도 않게 야간에 핀셋 계엄을 내린 것이죠. 또 정부를 강압으로 전복시켰나요? 아니 지금 정부가 대통령 자신이 합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뭘 전복을 해요? 또 군화들 이끌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적용이 안 되죠. 지금 민주당과 한국 내 주사파 세력들은 다 자기들 세상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해서 우리가 권력자인데 이 틀을 깨려고 해? 이건 주사파 중공의 입장에서 자신들에 대한 내란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정부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엄이 내려진 거죠. 적대 세력인 자유우파 진영의 대통령이 계엄을 내리니까 이건 사회주의 초석에 방해되는 내란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시위하는 자들은 전부 친중좌익인 겁니다. SBS 뉴스에 시위하는 이들 모습이 나왔는데 촛불들 싸매고 있는 종이에 한자가 수두룩합니다. 우유곽이라는데 중공산인 것이죠. 지금 시위에 진아애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저러냐?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 중공, 러시아를 적대시한다 이거죠. 왜? 대통령께서 포고문을 읽으실 때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하셨어요. 목적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 친중공 좌익 진영을 치려고 하네. 다 모여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밤 10시경에 포고를 내렸는데 좌익들 대다수가 불과 30분 만에 어디서 다들 몰려왔으며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그날 계엄 내렸는데 계엄 반대라고 써갖고 나왔어요. 게다가 12월 10일 금투세가 폐지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민주당이 금투세 한다고 해서 그동안 자금 해외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해서 주식시장 붕괴되다시피 되었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계속 민주당의 역적들이라고 단체 문자 보내고 했어요. 들들 볶으니까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애들은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들들 볶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지 않으면 저들은 자기들 이익만 추구합니다.
또 정부가 이상한 심한 단체들에게 나가는 돈 5천억 원을 깎았어요. 세금을 절감한 것이죠. 뭐 이상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거리 걷는 시민단체? 뭐 그런 것부터 해서요. 그런 단체에 가는 자금을 폐지하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지시하는 대로 시위한 이유도 들어가는 겁니다. 국힘당에선 또 한동훈이가 말이 많죠.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명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부정선거를 밝히겠다 하고 최근 한국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와서 부정선거에 대해 대화도 했고 바이든 정부 측도 대화 상대는 윤 대통령으로 한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미국은 말기 집권당이 민주당이라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또한 한국의 헌법학자들도 내란죄가 아니다. 만일 민주당이 내란죄가 아님을 알고 기소한다면 역풍 맞을 것이라 했습니다. 위에서 구성 요건을 제가 살펴본 것처럼 내란죄 대상이 안 되죠. 대통령이 선관위에서 정보를 갖고 계시던 안 계시던 내란죄로 재판을 들어간다면 민주당은 부정선거 증거 이야기가 재판 중에 100% 나오겠죠. 그러면 국정원의 증거들이 나올 테고요. 그 증거를 뭉갤 수도 있으나 그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후에 일이 진행이 되게 타임 스케줄을 맞춰 가도록 해야죠. 그러면 증거들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압수수색을 한 사령관이 박범계가 질문하자 웃으며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증거가 손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로스고였습니다.